첫 번째 주인공 김건희 여사. MBC가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됐었던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적 통화 내용. 그런데 그 MBC 등이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느냐, 왜 해당 매체들이 취사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미공개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 접근을 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하고 무단 녹취를 해서 MBC 등에게 제공한 자, 10년 전 결혼하기도 전에 한 걸 가지고 내가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라고 2021년 11월 15일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무속인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 같은 건 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발언을 했는데 정작 이건 MBC 등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남편은 누가 고소하겠다고 해도 말리는 사람이다. 우리 그래서 하나도 못했잖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너무 순진하고 정이 많다. 뺀질이 아니다. 누구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흘밤 상주 역할 해줄 사람. 정말 남자다. 라고 의리 있는 남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김영주 의원님. 네. 많은 언론 보도 해석에 따르면 주요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해 보일 것 같은 내용들은 해당 매체들이 일부러 빼고 뭔가 흠집을 낼 법한 아니면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들만 취사 공개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월간조선은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는 모릅니다만 별로 효과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왜 공개 안 했을까요? 편파 방송이네요. 공개를 안 했다면. 사실은 그러면 문제죠. 그리고 이미 정치적 공간 속에서, 대선 공간 속에서 어떤 그 큰 공영 방송, 지상파 방송이 말하자면 균형 잡힌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우리 비판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방송사도 새로운 사장을 뽑으면서 후폭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소리나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한테 엎어치기 당한 거 아닌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슬슬 저런 식으로 자기 방어, 자기 미화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이 넓게 보니까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지를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네요. 저 정도로 어떤 자기 남편을 방어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모든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저렇게 엎어치기 할 줄 아는 고단수의 어떤 실력자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왜 뺐을까? 전재현은 왜 뺐을 거라고 보세요? 그때 대선 당시에 후보, 지금의 그렇죠. 대통령의 수행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뭐겠습니까? 결국 저런 내용이 나가면은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는 방송을 내보내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는 빼고 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공개됐던 거는 예를 들어서 남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오히려 더 뭐랄까 남자의 어떤 그런 기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정작 공개 안 된 건 보면 의리 있는 남자다. 뺀질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런 내용을 내용들. 보면은
정말 김건희 여사가 또 그 남편을 생각하는 정말 그런 뭐 신뢰, 뭐 존경심, 사실 이제 이게 대단하다, 이제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내용이 뭐 방송사에서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뭐 민주당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래서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편파적인 보도였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관여된 분들은 뭐 지났다고 해서 이게 없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방송이 공정방송으로서의 좀 그렇게 좀 자성하고 또 바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저는 뭐 민형사상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돼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우 의원과 이복형 금감원장 간의 문답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종목에 40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주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금감원장이 그냥 쭉 금융권에서 이렇게 쭉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런 부분, 이렇게 수사와 관련된 금융기관 제재나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잘 아는 사람인데, 설마 금감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했을 거라는 그 생각은 제가 들질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은 금감원 경찰에서 다 혐의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뭉개고 있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갖다 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금감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조사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5%룰이라고 해가지고 공시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한 조사는 있었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금감원에서 한 적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천공이라는 분이 뭐 국방부의 주요 인사와 함께 어디를 뭐 갔네 안 갔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천공 개인의 휴대전화 신호가 확인됐나 봐요? 그런데 그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공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라는 뜻인데 하늘은 어디에나 있겠지만 저 사람 천공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지, 이걸 또다시 입증 책임을 넘겨가지고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덮어 씌우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아마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공도 휴대전화를 쓴다. 그 위치 신호를 분석했다라는 거군요.